자, 롯데가 소유한 골프장 쪽으로 간다. 어제 나왔던 설명입니다만 아예 구체적으로 그 골프장에 있는 1번 홀이 바로 사드가 위치할 곳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차장. 네. 지금 저게 롯데 골프장이잖아요. 예, 경북 성주에 위치해 있는 롯데 골프장인데요. 1번 홀이 가장 산 정상 가까이에 있는 클럽하우스 옆에 있는 시작하는 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정상 주변에 있는 1번 홀이 사드 배치하기 좋은 홀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일단 여기 저희가 골프장이 소개한 자신의 홀 지도를 봤는데 1번 홀이 가장 위쪽, 북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런 거죠? 그렇죠. 제가 볼 때는 1번 홀 그 북쪽이 네. 제일 높은 데인지 어떤지 모르겠으나는 네. 그 남쪽으로 하면은 골프를 못 칠 거 아닙니까? 레이더파 네. 때문에. 그러니까 1번 홀 북쪽이 1번 홀 바로 그 북쪽에 있는 산 정상이 바로 가장 유력한 부지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네. 이제 전체 18홀 골프장인데요. 네. 이 가운데 9개는 그 사드 부지로, 그러니까 절반 정도의 그 9홀은 사드 부지로 조성을 하고 나머지 9홀은 미군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안을 이제 미국 측에 제안을 했다는 내용인데요. 네. 이제 클럽하우스가 그 산 정상에 위치해 있고 그 클럽하우스에서 1번 홀로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산 정상에서 가장 가까운 홀에 사드를 배치하고 나머지 이제 산 중턱에 있는 네. 그 골프 코스는 미군이 활용하도록 하겠다. 이제 이런 제안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실제로 이게 사드가 배출될 걸로 이제 거의 뭐 온 국민이 믿게 돼버렸습니다. 아직 결정 난 건 아닌데요. 자, 그곳 성주군에 있다지만 김천 바로 밑에 있잖아요. 자, 그런 것 때문에 김천군하고의 갈등까지 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이정훈 의원. 네. 최적지라는 게 벌써 나올 수 있는 겁니까? 그거 뭐 지형 보면 나오겠죠. 근데 저기다 사드 배치하면요. 세계 최고로 가장 좋은 부대가 될 것 같아요. 그건 왜 그렇죠? 너무 넓어요. 아하. 너무 넓어서 저기를 방어하는 부대를 하나 좀 집어넣고 특전사도 하나 좀 여단을 배치해서 방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네. 또 반대파들이 또 몰려 시위할 수도 있고 하니까 네. 상당히 뭐 저는 자리 좋아 보이고 저기 기존의 도로가 굉장히 좋아서 성산포대 같은 경우는 도로가 좁았거든요. 지난번 우리 그 총리가 그 헬기 타려고 갔을 때 어떤 사람이 길을 막아서 못 가서 뭐 충돌 사고가 있었고 그렇죠. 그랬었지 않습니까? 네. 저기는 상당히 넓고 또 전기가 충분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자리로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지금 보는 곳은요, 경찰들이 경비하고 있는데, 기존에 정부가 발표했던 성산포대라는 기존의 부대에 올라가는 진입로입니다. 일단 부대 길이 잘 닦여 있는 건데요. 자, 골프장 주변에는 이미 저 길이 잘 닦여 있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길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자, 오른쪽에 골프장 오른쪽에 긴 길이 보이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난 그 도로가 이제 그 산 정상에 있는 클럽하우스로 올라가는 도로인데요. 이제 저 도로는 일반인들이 왕래가 자유롭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뭐 이제 더 대형 트럭도 이렇게 이용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큰 그림을 저희가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성주가 아래에 있고 김천이 위쪽에 있잖아요. 네. 자, 그 관계를 보면 굉장히 멀어졌거든요. 한번 저희가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주에 있는 북쪽에 있는 골프장이기 때문에 김천 분들은 이게 어떻게 성주냐 김천이지 라고 말하거든요. 이거 설명을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김천이라 그러면은 지역 경계선 필요 없는 거죠. 성주죠. 말은 똑바로 해야죠. 네. 그걸 이제 우기는 건데 네. 자꾸 우리는 고성불패가 되는 문화가 되니까 아니고 네. 성주는 성주입니다. 성주에 해놓고 나서 7km 떨어진 데에 있는데 네. 7km가 위험하다 그러면 너무 하신 거죠. 지금 네. 저쪽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전교조 무슨 뭐 철도노조 이런 분들이 우선 나서고 있는데 글쎄 저는 그게 과연 옳은 건지 굉장히 의문점이 듭니다. 네. 지금 보시는 장면이 어딘가요? 네, 성주 성지로 가는 그 길 영상인데요. 자, 지도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불교에서요, 이제 성주 골프장이 여기 있고요. 성주 읍내가 이쪽인데, 원불교에서 굉장히 성스럽게 여기는 이 성지가 있다는 겁니다. 과연 어떤 장면인지 저희가 영상 보여드리는데, 불교계의 반발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큰 논란은 없다고 하는데, 이 장면이죠? 원불교가 이제 2003년도에 부안에서 방패장을 유치한다고 할 때 그 앞에 있는 그 섬이 이제 원불교의 성지다 그래서 가장 격렬하게 반해 운동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리고 나서 어떤 판단들을 내부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부안에서 방패장을 접고 나서 경주로 가져간 다음에 네. 부안 사람들이 이거 뭐냐, 남 좋은 일 시켰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때 네. 원불교가 성지라는 이유로 상당히 반대했는데
네. 글쎄 이번에 사우드에서도 다시 그렇게 반대를 하실지, 과거에 뭐 다른 원불교는 뭐 불교라고 할 수 없이 우리 토속 민족 종교이지만은 그 천성산에 도룡룡 가지고 한 여자 스님께서 크게 반대하다가 지금 지율 스님 잘 얘기하는 크고 거죠? 있는 예. 그런 발견된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원불교 측에서도 아마 심사숙고를 하실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근데 네. 이제 지도로만 보면은요. 네. 이 사드가 배치될 그 예정지인 롯데 골프장보다 이제 뒤쪽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레이더나 사드 포대가 배치될 때는 이제 북쪽을 향하게 되기 때문에 네. 거리상으로는 이제 직선 거리로는 500m로 가깝지만 네. 레이더의 어떤 영향권에서는 이제 정 반대 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논란을 조금 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요, 이 골프장이 굉장히 스카이 힐 골프장이거든요. 하늘도 가깝고 언덕이 있다는 스카이 힐 골프장인데 600m 높이에 있단 말이죠. 700 근데 이쪽에서 이제 북쪽을 쏘게 되면 원래 5도 이상으로 올라간다는 것이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이 됐는데 저 아래쪽에 있는 김천 혁신도시 분들은 아직 신뢰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가 스마트 리포트를 통해서요, 김천 주민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아직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확인합니다. 제3지역에 어떤 지역에 설치되더라도 우리 김천이 피해를 볼 것은 명약 관하인 것입니다. 그 사드 전자파의 유해가 우리 김천 시민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핵을 방어할 수 있는 것은 사드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자파가 몸에 피해를 가지 않는다면 정부에서는 그에 대한 홍보를 많이 부탁합니다. 저희가 이제 두 분 말씀을 들었는데 한 분은 찬성하시고 한 분은 반대하시는 거네요. 네. 실제로 보면 당초보다는 지금 네. 사드의 전자파에 유해하지 않다. 네. 이런 것이 정부가 여러 가지 실제 시험 결과를 갖고서 또 홍보를 했고, 네. 이런 결과로 지금 여론조사도 보면 리서치가 네. 아산정책연구소의 의뢰를 받아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결과를 보면 사드 배치를 찬성한다라는 여론이 53.6%, 네. 그리고 반대한다라는 여론이 36.3%입니다. 네. 특히 이와 같은 여론조사에서 이전에 나온 여론조사부터도 네. TK 지역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사드 배치 찬성률이 높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나의 지역에 온다고 할 때는 이런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설명이 잘 안 들리는 거죠. 네. 바로 그래서 이제 성주가 그래서 진통을 겪었는데, 성주가 많은 부분 어떤 설득을 하면서 당초에 성산포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가면 주민들의 반발이 비교적 덜한, 이렇게 가면 수용하겠다라 해서 현재 그 지역으로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지금 이제 성주 골프장, 롯데 골프장으로 갔는데, 이것이 다시 이제 김천으로 이런 불안감이 옮겨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화면에 나온 김천 어느 시민 중에서 네. 이것이 유해하지 않다는 사실을 정부가 제대로 홍보해달라. 이 부분은 사실은 많은 TK 지역 분들의 어떤 그러한 요구인데, 이 부분을 정부가 잘 수행해 나가야 될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일단 보겠습니다. 이철우 정보위원장이 사실 김천의 지역구를 갖고 있잖아요. 이철우 위원장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원래 국가 특급 비밀 무기는 이 대통령이 권한이에요. 아무도 모르게 갖다 놓고, 그래서 우리를 상대로 하는 나라에서 이거 찾으려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북한 핵무기 이런 개발하고 어디서 쏠 거냐, 이거 한다고 국정원, 국방부 이런 데서 엄청 돈을 들여가 위성도 띄우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걸 너무 쉽게 다 까발려가지고 정찰 총국이 할 일을 우리가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해당 지역 주민들이랑 합의가 돼야 되는데 부지 합의가. 해당 지역 주민과 부지 합의를 하고 한다 하는 자체가 이게 너무나 잘못된 국방 정책입니다. 자, 이철우 의원 얘기를 들으면 한번 여기 우리 패널들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자, 성주군청이 여기 있고, 우리 성산포대 위치는 여기 있고, 롯데골프장은 여기 떨어져 있고, 이렇게 다 보여주는 것. 아니, 북한 정찰총국이 자기들 돈 들여서 해야 될 거 우리가 다 북한에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저희들이 우리가 톱틀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국가 안보 관련한 네. 최고급 비밀을 전부 다 이렇게 언론에서 공개하고 하는 것이 네. 전혀 이제 국가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충분히 했는데, 네. 이철호 의원이 고맙게도 네. 그런 얘기를 또 해주니까 정말 정보위원장답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두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중요한 국가 안보 사안을 어떻게 다 미리 공개하면서 합니까? 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들한테 설명해 장군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국가정보원 출신이고 네. 그리고 국회 정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철우 의원의 저 말은 원론적으로는 굉장히 타당합니다. 네. 사실 여러 나라 선진국에서 주요한 전략 무기라든지 중요한 무기를 배치할 때 네. 이렇게 여기 어디에 배치한다고 전 국민이 알 수 있게 저렇게 광고를 하고 그리고 또 지역 주민의 협의 승인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배치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네.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저희 전술핵 무기가 배치돼 있었습니다만 마찬가지 이런 저런 어떤 은밀하게 그리고 적도 알 수 없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 정부가 당초에 핸들링하기에는 저 문제를 다루면서 협의를 위한 배치 논의도 결정도 네. 없었다라고 저 논의를 계속 어떤 위험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에게 당당히 설득하고 해야 하는 과정을 거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뒤늦게 어떤 전격적인 배치를 결정하다 보니까 지금 일단 공개를 안 할 수가 없고 주민들의 어떤 협의를 거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왔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자 지금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부분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고 원점으로 다시 논의를 돌리자. 그리고 어떤 지역을 정하지 않은 채 앞으로 많은 시간을 가지면서 무해하다라는 설득 시간을 거쳐서 조용하게 비밀리에 배치하자. 네. 이 부분은 지금에서는 현실성이 없는 제안이 아닌가. 자신의 지역구에 오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와 자신이 네. 유권자들을 또 지역민들을 설득해야 되는 상당한 부담감에 몰려있는 상황에서 네. 다소 지금은 현실적이지 않은 어떤 저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드 배치에 대해서 자꾸 정부를 비판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면 진짜 곤란하다고 봅니다. 네. 우선 사드보다 더 좋은 레이된 그린바이는 중부 지역 어느 곳에 있지만 아무도 모르니까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철호 의원의 말이 맞아요. 맞는데 왜 저게 시끄러워졌는가 하면은 한중 간에 문제를 풀어가는데 군사 핫라인을 설치해서 북한의 핵을 제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핫라인을 작년 연말에 개통이 됐는데 1월 6일 날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난 다음에 박 대통령이 걸고 우리 장관이 걸었을 때 중국이 계속 안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중국이 띄워주지 않으면 우리가 사드를 배치할 수 있다는 건 작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네. 그래서 중국을 계속 압박을 하면서 너희가 안 뛰면은 우리가 사드 배치할 수밖에 없다 하다가 이제 저걸 배치로 간 겁니다. 따라서 사드 배치를 한다는 거는 저 그린바인 배치와 달라 이미 다 공공연하게 얘기가 됐던 거고 또 중국이 거기에 또 시끄럽게 반대를 하면서 공론화된 거니까 이거는 정부가 뭐 잘못하고 뭐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 얽히고 설키고 돌아간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엔 정부는 설명할 만큼 설명했고 국민들도 알 만큼은 다 압니다. 이제는 아무리 설명해도 아닌 사람은 아니고 네. 또 기인 사람은 기인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흑백 논리가 돼버렸거든요. 근데 지금 죽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저렇게 자꾸 설명하라고 정부를 압박을 하는 거는요. 네.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 떼법이라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국가가 끌려가서는 안 되고 죽고 사는 문제에서는 가야 됩니다. 나는 정찰 총국이 할 일을 우리 언론이 우리 국민이 다 해주고 있다는 이철호 의원의 말이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드와 관련된 안보 사항 좀 정리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안보 위기도 있고 그 동북아의 안보정이 많이 흔들린 건 사실입니다만 우리 내부의 문제도 심각한 균열 상황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된 얘기 몇 가지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정봉 교수님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